최근 서울 고척동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단지명에 목동을 넣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은 구로구 고척동인데 생활권은 사실상 목동이고 학군, 상권, 브랜드 인지도도 목동이 더 좋다는 이유입니다. 단지명에 선호 지역명을 넣으면 집값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에서 비롯된 논의이지만 법적 가능 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명 변경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명은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등 인허가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시공사가 브랜드가 가미된 단지명을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채택하며 분양 공고, 계약서, 홍보물에 반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목동, 잠실, 서울숲처럼 인지도 높은 지역명이 포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특정 지역명을 단지명에 쓰면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인허가 단계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준공 이후입니다. 준공 이후 단지명 변경은 단순한 브랜딩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물 표시사항 변경 문제입니다. 2007년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명칭 변경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명칭 변경을 제한하는 법령이 없고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소유자들이 아파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판례가 정리한 핵심 요건은 4가지입니다. 첫째, 공용 부분 변경을 위한 구분 소유자의 동의입니다. 현행 집합건물법 기준으로 공용 부분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가름하려면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브랜드 권리자의 승낙입니다. 단지명에 특정 상표가 포함되는 경우 상표권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지명에 시공사의 특정 브랜드 이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셋째, 변경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적 유형적 변경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아파트 외관이나 출입문 변경 등의 물리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넷째, 혼동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인근 단지, 지역 명칭과의 혼동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이 네 번째 요건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신정 뉴타운의 한 아파트는 아파트 명칭에 목동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입주자의 약 80%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브랜드 관련 문제도 정리했고 외형 변경 공사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단지명에 목동을 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인근 단지와의 혼동 우려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공적 장부이고 아파트 명칭은 외부적 식별 표지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재와 다른 지역명을 사용함으로써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동의율이 아무리 높아도 브랜드 승낙을 받았어도 외형 공사를 했어도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면 단지명 변경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아직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에는 건축물 대장이 이미 작성되어 있고 인근 단지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행정구역 체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지명을 바꾸는 것은 공적 장부를 변경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단계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명 변경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동의율이 아니라 혼동 가능성입니다. 단지명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는 순간 공적 질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명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동의율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법적 구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